신장겨석이에요. 조합이 문제였습니다. 혈압계 숫자가 순식간에 위험 수치까지 치솟는다면요? 여러분, 이것은 가상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난 가을 한 달 동안만 전국 응급실에서 신장 결석과 급성 신부전으로 실려온 환자 중 상당수가 바로 이런 증상을 겪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분들 대부분이 건강을 위해 좋은 음식만 골라 드셨다는 점입니다. 술도 담배도 하지 않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며 가공식품 대신 자연식을 선택하신 분들이었죠. 그런데 왜 하필 건강에 신경 쓰는 분들이 응급실로 실려가게 된 걸까요? 작년 가을 대구에 사시는 김영철 어르신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68이신 김 어르신은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동네 뒷산을 오르고 점심엔 집에서 손수 차린 반찬으로 식사하시며 저녁엔 가족들과 함께 편안한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혈압도 정상, 혈당도 정상, 콜레스테롤도 문제 없었죠. 그런데 어느 날 밤 김 어르신은 극심한 복통과 함께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응급실 의료진이 초음파 검사를 했을 때 발견된 것은 신장에 생긴 여러 개의 작은 결석이었습니다. 의사는 김 어르신께 물었습니다. 최근에 특별히 드신 음식이 있냐고요? 김 어르신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드셨다고요? 그런데 바로 그 평소 습관이 문제였습니다. 김 어르신은 건강을 위해 매일 아침 삶은 달걀 2개와 함께 단감 1개를 드셨고 점심엔 고구마와 홍시를, 저녁엔 도토리묵 무침과 곶감을 드셨습니다. 무려 3년 동안 말이죠. 의료진은 설명했습니다. 감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김 어르신이 함께 드신 음식들과의 조합이 매일 신장에 미세한 부담을 주었고 그것이 쌓여 결국 결석으로 나타났다고요. 김 어르신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자신은 건강을 위해 좋은 음식만 골라 먹었는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하셨죠. 혹시 여러분도 이런 실수를 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아침에 감을 드시면서 단백질 반찬과 함께 드시진 않으신가요? 저녁에 고구마와 감을 함께 후식으로 즐기진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신장과 장은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분명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렇다면 대체 감을 어떻게 먹어야 안전한 건가요? 감이 그렇게 위험한 음식이라면 아예 먹지 말아야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감은 가을이 우리에게 준 최고의 선물 중 하나입니다. 비타민C가 레몬보다 풍부하고 베타카로틴이 당근만큼이나 들어있으며 칼륨이 바나나보다 많아 혈압 관리에 탁월합니다. 항산화 성분은 피부를 맑게 하고 섬유질은 장 건강을 돕습니다. 문제는 감 자체가 아니라 감을 언제 무엇과 함께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저는 생활영양의학을 연구한 지 26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수천 명의 중장년, 노년층 분들의 식습관을 분석하고 상담해 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을철 감 섭취와 관련된 사례만 800건이 넘습니다.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오늘 여러분께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은 먹는 방법만 바꾸면 약이 되고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 있다고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하시는 감 섭취 습관과 제가 현장에서 권장하는 안전한 섭취 방법을 하나하나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내일부터 당장 식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이 왜 좋은 과일인데도 조합에 따라 위험해질 수 있는지 그 과학적 이유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감, 좋은 과일이지만 조합이 다르면 결과가 다릅니다. 감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탄닌은 평소에는 우리 몸에 아주 좋습니다. 장을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항염작용을 도우며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줍니다. 녹차나 포도에도 들어있는 바로 그 성분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탄닌이 특정 영양소를 만났을 때 일어납니다. 특히 단백질, 전분, 철분과 만나면 화학적으로 결합해서
우리 몸이 소화하기 어려운 덩어리를 만들어 버립니다. 의학 용어로는 식이결석이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하면 위나 장 속에서 굳어지는 작은 돌멩이 같은 것입니다. 이 덩어리가 작을 때는 그냥 배가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차는 정도로 끝납니다. 하지만 이게 매일 반복되고 몇 달, 몇 년씩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소화가 계속 안 되니까 영양분 흡수도 떨어지고 장은 늘 예민해지며 신장은 걸러내야 할 노폐물이 늘어나면서 부담이 커집니다. 결국 신장 결석, 심부전, 요산 수치 상승, 통풍 같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사례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60대 중반 여성분이었는데 매일 아침 건강을 위해 감 반 개와 삶은 달걀 하나를 드셨습니다. 점심엔 밥과 반찬을 드시고 저녁엔 고구마를 쪄서 간식으로 드셨죠. 그런데 6개월쯤 지나니까 자꾸 배가 더부룩하고 화장실 가는 것도 불편해지고 피곤함이 가시지 않으셨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도 특별한 병은 나오지 않았고요. 제가 식습관을 자세히 여쭤본 후에 깨달았습니다. 바로 감과 단백질, 감과 전분을 매일 같은 시간대에 드시는 게 문제였던 거죠. 저는 그분께 간단한 제안을 드렸습니다. 감은 식사 후 최소 2시간 뒤에 드시고 달걀이나 고구마와는 같은 끼니에 드시지 말라고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배가 편해지고 소화도 잘 되고 피로감도 많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이 사례가 보여주는 게 뭘까요? 감도 좋고 달걀도 좋고 고구마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을 언제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 몸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합이 위험하고 어떤 조합이 안전할까요? 지금부터 가장 흔하게 실수하시는 3가지 조합을 하나씩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감과 삶은 달걀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단백질을 챙기려고 달걀을 드십니다. 그리고 후식으로 감 한 조각을 드시죠. 영양 균형도 맞추고 비타민도 챙기는 아주 좋은 습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조합은 탄닌과 단백질이 만나는 최악의 경우입니다. 달걀의 단백질은 소화되는데 보통 2시간에서 3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감의 탄닌이 들어오면 단백질 분자와 결합해 버립니다. 그러면 위장은 이걸 소화하려고 더 많은 위산을 분비하고 더 오래 움직여야 합니다. 그 결과 배가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며 트림이 나오고 심하면 속쓰림까지 생깁니다. 더 큰 문제는 장기적인 영향입니다. 이렇게 소화가 안 되면 단백질도 제대로 흡수되지 않고 노폐물은 늘어납니다. 특히 요산이라는 물질이 증가하는데 이게 신장으로 가서 쌓이면 통풍이나 신장 결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끼니를 분리하시면 됩니다. 아침엔 달걀을 드시고 감은 식후 2시간에서 3시간 후에 간식으로 드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침 7시에 달걀을 드셨다면 감은 오전 10시쯤 드시는 거죠. 이렇게만 해도 탄닌과 단백질이 만날 일이 없어집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한 70대 남성분이 이 방법을 쓰신 후 3주 만에 소화 불편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셨습니다. 같은 음식을 드셨는데 먹는 시간만 바꿨을 뿐인데 몸이 확 편해진 거죠. 두 번째, 감과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특히 시니어분들이 좋아하시는 간식입니다. 달콤하고 포만감도 있고 변비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녁 먹고 나서 고구마 찌고 후식으로 감까지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앉아서 따뜻한 고구마 1개, 감 1조각 드시면 참 행복한 시간이죠. 하지만 이 조합은 밤에 속을 뒤집어 놓을 수 있습니다. 고구마에는 천연 당분과 전분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감에도 당분과 섬유질이 풍부하죠. 이 둘이 만나면 장에서 발효가 빠르게 일어납니다. 발효가 되면 가스가 생기고 그 가스가 위를 압박하면서 위산이 역류하게 됩니다. 특히 저녁 8시 이후에 이런 조합을 드시면 더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밤에 소화 기능이 느려지거든요. 그래서 소화가 안 된 채로 누우시면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쓰리고 잠을 설치게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입이 쓰고 목이 따가운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그게 바로 역류성 식도염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구마는 낮 시간에 드시고 감은 저녁 7시 이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를 같은 날 드시더라도 최소 4시간 이상 간격을 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점심에 고구마를 드셨다면 감은 오후 5시쯤 간식으로 드시는 식이죠. 제가 상담한 한 분은 이 방법을 쓰신 후 밤에 속쓰림이 완전히 사라지고 수면의 질도 좋아졌다고 하셨습니다. 같은 음식을 드셨는데 시간만 조절했을 뿐인데 말이죠. 세 번째, 감과 도토리묵입니다. 도토리묵은 칼로리가 낮고 식감도 좋아서 다이어트 식단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점심이나 저녁에 도토리묵 무침을 드시고 후식으로 곶감을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볍게 한 끼 때우기 좋은 조합처럼 보이죠. 하지만 여기에 큰 함정이 있습니다. 도토리묵에도 탄닌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에도 탄닌이 많죠. 그러니까 이 둘을 함께 먹으면 탄닌이 과다하게 들어오게 됩니다. 탄닌이 많으면 철분 흡수가 방해받습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빈혈이 생기고 피로가 쌓이고 어지럼증이 오며 손발이 차가워집니다. 특히 여성분들이나 이미 빈혈이 있으신 분들은 이 조합을 피하셔야 합니다. 건강하게 먹으려고 하신 선택이 오히려 에너지를 빼앗아 갈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토리묵과 감은 같은 끼니에 드시지 마시고 하루에 한 가지만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점심에 도토리묵을 드셨다면 그날은 감을 건너뛰시거나 다음 날 드시는 식으로요. 그리고 감을 드실 때는 식사 사이, 즉 간식 시간에 소량만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한 분은 도토리묵과 감을 자주 드시다가 손발이 차고 피곤해서 병원에 갔더니 철분 수치가 낮게 나왔답니다. 이 조합을 끊고 나서 한 달 뒤에는 철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피로감도 많이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3가지 위험한 조합을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실수를 하고 계셨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바꾸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나쁜 음식은 없다는 겁니다. 다만 나쁜 조합이 있을 뿐이죠. 그렇다면 이제 궁금하실 겁니다. 감의 효능을 제대로 누리려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조합만 바꿔도 정말 몸이 달라질까요? 그 답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같은 감이라도 잘못된 조합으로 먹으면 소화가 안 되고 배에 가스가 차며 속이 더부룩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조합으로 먹으면 위는 편안해지고 장 운동은 활발해지며 변비도 개선됩니다. 이건 제가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수백 명의 시니어분들이 경험하신 변화입니다. 수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녁에 감과 고구마를 함께 드시면 속이 쓰리고 뒤척이게 됩니다. 하지만 감을 낮 시간에 혼자 드시면 숙면에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제대로 작용합니다. 감에는 트립토판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를 돕거든요. 조합만 바꿔도 밤에 깊이 잠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혈압 관리도 달라집니다. 잘못된 조합으로 먹으면 요산 수치가 올라가고 혈액순환이 방해받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먹으면 감 속 칼륨이 제대로 작용해서 혈압을 안정시킵니다. 특히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에게 감은 천연 혈압 조절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피부도 변화합니다. 소화가 안 되고 장이 예민하면 피부도 칙칙해집니다. 하지만 감을 제대로 먹으면 비타민 C와 베타카로틴이 흡수되면서 피부 톤이 맑아지고 생기가 돌아옵니다. 제가 상담한 한 분은 감 먹는 시간만 바꿨는데 피부가 좋아졌다고 거울 보는 게 즐거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에너지 레벨도 달라집니다. 잘못 먹으면 소화에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게 되니까 하루 종일 무겁고 피곤합니다. 하지만 제대로 먹으면 감 속 천연 당분과 섬유질이 균형 있게 흡수되면서 오래 지속되는 에너지를 줍니다. 오후에 졸음이 쏟아지는 대신 활력이 유지되는 거죠. 이 모든 변화가 감을 바꾼 게 아니라 먹는 시간과 조합만 바꾼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합이 좋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현장에서 권장하는 황금 조합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조합, 감과 따뜻한 우유 그리고 계피입니다. 이 조합은 특히 밤에 잠이 잘 안 오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감을 작은 조각으로 썰어서 따뜻한 우유에 담그고 계피 가루를 살짝 뿌려 드시면 됩니다. 우유의 트립토판과 감의 비타민 B군, 계피의 항염 성분이 만나면 숙면을 돕는 천연 수면제가 됩니다. 계피는 또 호흡기를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가을부터 겨울까지 목이 건조하고 기침이 나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 조합을 저녁 8시 이전에 드시면 목도 편하고 잠도 깊어집니다. 저는 이 조합을 잠들기 2시간 전에 드시라고 권합니다. 그러면 소화도 끝나고 숙면 호르몬도 충분히 나와서 푹 주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합, 감과 견과류입니다. 특히 호두나 잣 같은 기름진 견과류가 좋습니다. 감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지용성 비타민이 들어 있습니다. 이 비타민은 기름과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됩니다. 그래서 감을 드실 때 호두 서너 알이나 잣 한 숟가락을 함께 드시면 비타민 A 흡수율이 3배 이상 높아집니다.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도 풍부해서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기억력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조합은 혈압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이나 건망증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특히 좋습니다. 오후 3시에서 4시쯤 간식 시간에 이 조합을 드시면 저녁까지 에너지가 잘 유지됩니다. 세 번째 조합, 곶감과 수정과, 즉 계피와 생강차입니다. 곶감은 말린 감이라서 당분이 더 농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혈압이 있으시거나 아침에 힘이 없으신 분들께 좋습니다. 하지만 곶감만 먹으면 당분이 빠르게 흡수되면서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곶감을 드실 때는 따뜻한 수정과나 생강차와 함께 드시는 게 좋습니다. 계피와 생강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신장 부담을 완화하며 당분의 흡수 속도를 조절해 줍니다. 특히 겨울에 손발이 차고 밤에 자주 깨시는 분들께 이 조합을 추천드립니다. 점심 후 2시간쯤 후에 드시면 오후 내내 몸이 따뜻하게 유지됩니다. 이 세 가지 조합은 제가 상담 현장에서 가장 많이 권하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이 조합을 쓰신 분들 대부분이 소화도 편하고 에너지도 좋아지고 수면의 질도 개선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감도 사람마다 맞는 종류가 다릅니다. 단감, 홍시, 곶감이 각각 어떤 분께 맞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단감입니다. 단감은 아삭하고 단맛이 강하며 탄닌이 적습니다. 그래서 소화 부담이 가장 적고 비타민 O와 C가 풍부합니다. 건강한 중년층이나 피로 회복이 필요하신 분들께 적합합니다. 특히 아침이나 점심 후 간식으로 드시면 오후 활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단감은 껍질째 드셔도 괜찮습니다. 껍질에 섬유질과 항산화 성분이 많거든요. 다만 껍질이 딱딱하니까 잘 씹어서 드셔야 합니다. 하루에 중간 크기 1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다음은 연시, 흔히 홍시라고 부르는 무른 감입니다. 홍시는 탄닌이 거의 없어서 소화 부담이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위가 약하신 분들이나 소화 기능이 떨어진 노년층 분들께 좋습니다. 부드러워서 씹기도 편하고 목 넘김도 편합니다. 홍시는 차게 드시면 더 맛있지만 소화를 생각하면 실온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홍시는 당분이 많아서 한 번에 많이 드시면 혈당이 오를 수 있으니 반 개에서 1개 정도만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식후 2시간쯤 후가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곶감입니다. 곶감은 말린 감이라서 수분이 적고 당분과 칼로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체중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저혈압이 있거나 에너지가 부족하신 분들께는 아주 좋은 간식입니다. 곶감 1개면 오후 내내 버틸 수 있는 에너지를 줍니다. 곶감은 하루에 1~2개가 적당합니다. 그 이상 드시면 당분 과다로 혈당이 오르고 소화 부담도 커집니다. 그리고 곶감을 드실 때는 꼭 물이나 따뜻한 차와 함께 드세요. 그래야 소화가 잘 되고 목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감 종류를 체질과 상황에 맞춰 선택하시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조심해야 할 분들이 계십니다. 다음 파트에서 그 주의 대상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당뇨가 있으시거나 혈당이 불안정하신 분들입니다. 감은 천연 당분이 많습니다. 특히 홍시나 곶감은 당 농도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감을 드신 후 혈당이 급격히 오를 수 있습니다. 만약 꼭 드시고 싶다면 식후 2시간 이후에 소량만 그리고 혈당 측정을 하면서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두 번째,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감은 탄닌 때문에 위산 분비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위가 예민하신 분들은 감을 드신 후 속쓰림이나 소화불량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단감보다는 홍시를 선택하시고 공복에는 절대 드시지 마세요. 식후 2시간 후 소량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신장 결석이나 통풍 병력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감과 단백질을 함께 먹으면 요산이 증가할 수 있다고 앞서 말씀드렸죠. 이미 신장 결석이나 통풍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감을 드시려면 단백질 식품과 완전히 분리하시고 하루에 1개 이하, 일주일에 2회에서 3회 정도만 드시는 게 안전합니다. 네 번째, 철결핍성 빈혈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탄닌은 철분 흡수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미 빈혈이 있으신 분들은 감을 자주 드시면 철분 수치가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철분제를 복용 중이시라면 감은 철분제 복용 시간과 4시간 이상 떨어뜨려 드세요. 다섯 번째, 위나 장 수술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수술 후 회복기에는 소화 기능이 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감처럼 섬유질이 많고 탄닌이 있는 과일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수술 후 최소 3개월은 감을 피하시고 그 이후에도 의사와 상담 후 소량씩 시도해 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이런 분들이 아니더라도 감은 누구나 적당량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하면 독이 되니까요. 식후 2시간 이후 하루 1개 이하, 일주일에 3회에서 4회 정도가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섭취 빈도입니다. 자, 여기까지 감에 대한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께 꼭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이겁니다. 감도, 달걀도, 고구마도, 도토리묵도 모두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같이 먹는 습관이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제가 26년 동안 수천 명의 식습관을 분석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실은 이겁니다. 건강은 특별한 음식을 먹어서 지켜지는 게 아니라 평범한 음식을 올바르게 먹는 습관에서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김영철 어르신 기억하시죠? 응급실에 실려갔던 그분은 지금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감과 달걀을 분리하고 고구마와 감을 다른 시간에 드시고 곶감은 따뜻한 차와 함께 드시기 시작한 후 신장 수치도 안정되고 소화도 편해졌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기억하세요. 감은 혼자 먹을 때 보약이 되고 잘못된 짝과 함께 할 때 독이 됩니다. 감은 식사 후 2시간 뒤에 드세요. 감은 단백질, 전분과 분리해서 드세요. 감은 하루 1개, 일주일에 서너 번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감을 드실 때는 따뜻한 우유와 계피, 견과류 또는 생강차와 함께 드시면 효능은 배가 되고 부작용은 사라집니다. 여러분의 신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200리터의 혈액을 거르고 노폐물을 걸러내며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소중한 신장을 지키는 건 특별한 약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작은 습관 하나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내일 아침 식탁에서 단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감을 식사와 분리해서 드시는 것만으로도 일주일 후 몸이 달라진 걸 느끼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건강하고 활기차고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길에 제 작은 조언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을 남겨주세요. 저는 오늘부터 감을 식사와 분리해서 먹겠습니다. 감과 달걀, 고구마, 도토리묵은 따로 먹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줄 다짐이 신장을 지키는 첫걸음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실용적인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세요.